비법과 노하우 배워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약간 격리 상태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주말에 좀 풀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못한 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만큼 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목해야 할 전자공시 나온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이 나왔네요. 네, 네 종목이 나왔는데요.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HSD 엔진, 이노메트리, 또 다음 종목은 네, TSI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볼 텐데요.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 생산 라인 증설 결정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좀 좋았던 기업이죠. 그 수소 관련주로 특히 이제 탄소 섬유 국내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의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는 이제 위치에 좀 이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결국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모델에 대한 뭐 수소차 이슈가 좀 하나 있어가지고 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만드는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수소 연료 전지에도 물론 좀 필요하지만 굉장히 그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 수소를 뭐 담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태양광용 단열재라든가 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빈도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성장성이 좀 높은 그런 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너무 자동차 이슈로 좀 이게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이슈는 좀 잠잠해졌고 이번에 또 그 469억 원 규모 탄소섬유 생산 라인 증설을 했는데 기존보다 더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한 6,500톤 정도 규모인데 여기에 2,500톤을 더 증설한다고 하니까 이 증설을 한다는 건 어쨌든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또 증거 중에 하나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PER도 한 10배가 안 될 정도로 수소 관련주 치고는 또 굉장히 저렴하니까 한번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설 이야기가 나온 효성 첨단 소재 업체치고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HSD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좀 실적이 아쉬웠던 종목이죠?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두산 엔진이었죠. 그 선박용 엔진 만드는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세계 2위 엔진 제조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주요 고객사고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좀 무산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호재죠.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이 되면 물량이 좀 많이 넘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우려는 거의 해소가 됐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이게 조선사들이 대부분 적자인 상태지만 이제 앞으로 수주가 좀 늘어나면 흑자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이번에 선박용 엔진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떴는데 되게 이례적인 게 이게 비밀 유지 협약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네.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납품을 하는데 기존에는 거의 대우조선해양이 납품을 하면 그냥 이 공시사항으로 대부분 이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는 다른 업체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시고 뭐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수주가 잘 된다는 또 증거고 이 회사가 또 LNG 이중 연료 추진선 요즘에 이제 배를 LNG 연료로 이제 운항할 수 있는 배를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 연료도 지금 만들고 그 엔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선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HSD 엔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적자였던 실적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노메트리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지난주에도 수주 공시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요새 그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메트리도 그 수주 공시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거의 네. 지금 하루에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31억, 55억 원짜리 공시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례적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이게 다 합치면 56%나 될 정도로 높은 금액이고 2차 전지 또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중국에 한 개, 유럽 지역에 두 개인 걸로 봐서는 이제 중국 업체랑 국내 대표 회사 그리고 유럽의 뭐 노스볼트에도 과거에 이게 납품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엑스레이 이제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에서 이물질 같은 게 이제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검사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고 작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도 이익과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노메트리도 2차 전지 좀 장비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메트리 체크해봤고 이번에 TSI인데 TSI도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수주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노메트리, 뭐 하나기술, TSI, 에이프로라든가 뭐 코인테크 이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요즘에 보면요 공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요즘에 또 이 테슬라 주가도 좀 빠지고 거기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런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수요 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성장을 하니까 이게 투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TSI는 꾸준하게 수주 공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한 3개 정도 공시가 계속 나왔는데 65억짜리, 85억짜리, 또 47억짜리 이런 공시들이 차례차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적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믹싱 장비라고 하는데 뭐 양극활 물질이라든가 도전제, 바인더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섞는 거예요. 섞어서 이제 슬러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믹싱 장비를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번에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근데 공시했던 거 보니까 프랑스의 베르케코르라는 회사랑 독일 프랑스 합장사인 뭐 아마 ACC 이런데 좀 납품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주요 또 배터리 회사들로 이렇게 납품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니까요. TSI도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메트리에 이어서 TSI까지 전자공시 내용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염 이사님이 고른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의 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나스미디어인데요.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회사인데 차트를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그런 기업들만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나스미디어가 이제 그 벤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나스미디어가 이제 우리 흔히 온라인 광고사라 그러죠. 네. 온라인 광고 이제 대행해주는 업체인데 KT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뭐 KD이라 그래가지고 KT 이제 고객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면 문자로 아마 광고 메시지 같은 게 많이 올 거예요. 그거 이제 접속해서 가면은 쇼핑몰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또 게임이라든가 가전 대형 회사 온라인 광고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번 4분기에 32%나 성장을 했고 PER은 근데 9배밖에 지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좀 성장을 하고 실적도 문제가 없는데 광고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광고 대부분이 뭐 제일기획, 이노션, 뭐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같은 기업들 보면은 실적들은 다 좋은데 시장이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광고가 앞으로 좀 이게 역성장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광고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기우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틀리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봐요. 이게 하단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미디어 이미 그런 우려들은 충분히 반영된 주가니까 지금은 좀 실적 보고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스미디어는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또 선입견보다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스 정보통신. 이 회사가 오프라인 결제 관련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벤사 관련주죠. 네, 그래서 이 나이스 정보통신 이제 벤사고 신용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용카드 이렇게 결제할 때 가맹점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매장 같은 데 가면 포스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이제 대행해서 거기 납품도 해주고 근데 중간에 신용카드사랑 이제 가맹점 사이에 어떤 이제 업무 같은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잘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결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 4분기에 영업이익이 38%나 좀 증가를 하게 됐고 주로 이제 신용카드 벤은 오프라인 결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리오프닝 관련주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 축에 속하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또 자회사로 온라인 피지라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또 신용카드 결제할 때 오프라인 같은 거는 이제 벤으로 하는데 온라인은 또 피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지급결제 회사. 그 회사도 또 자회사로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그 온라인 결제가 또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수령금이 시총의 95% 정도 될 정도로
그 굉장히 재무 구조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역시 PER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나이스 정보통신도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좀 덜 오르고 좀 실적 좋은 기업 찾으신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체크해봤고 이번에도 역시나 리오프닝 수혜주인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여행주랑 항공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용평 리조트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용평 리조트 이제 국내 대표적인 뭐 호텔, 스키장, 이제 골프장 아니면 이제 콘도미니엄 이제 그 프리미엄 이제 콘도를 좀 개발한다. 이렇게 좀 그 업종이 좀 나와 있는데 뭐 굉장히 이제 그쪽 리조트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프리미엄 콘도 개발을 좀 많이 해가지고 회원권 분양 사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특히 2025년까지 강릉이나 평창 지역에 한 4개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매년 완료가 되면은 분양 수익이 계속 잡히게 되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리오프닝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뭐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용평 리조트도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전에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좀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 되기도 전에도 벌써 이렇게 좀 흑자전환했다는 건 올해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라면은 굉장한 또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관련주라든가 많은 리오프닝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의외로 이렇게 국내 호텔이나 국내 레저 업체들이 좀 올라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평 리조트는 실적까지 지금 찍히는 기업이니까 지금 한번 리오프닝 섹터에서 레저주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좀 용평 리조트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 리오프닝 기대감과 또 조금 전에 사진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중장기 분양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노레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시암 기계 제조에서 또 1등인데 엑스레이 관련된 회사죠. 네, 엑스레이 이제 그 의료기기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용하고 치과용이 있어요. 뭐 치과는 많이 이게 다녀보신 분들은 요즘에 엑스레이로 많이 네. 이렇게 좀 찍잖아요. 찍어서 이제 그 덴탈용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쪽 비중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특히 덴탈 같은 경우는 일본 내 그 글로벌 치과기기 업체인 GC 코퍼레이션하고 업무 제휴를 맺어가지고 일본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덴탈용, 치과용도 좀 성장을 하는데 원래 주력은 이 수술용이에요. 수술용이라 그래가지고 CARM이라고 하는데 그 C자형, 그러니까 C자형 같은 이제 팔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이제 요런 이제 용어를 좀 붙였는데 이쪽 분야에서 이제 1위 업체고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수술할 때 좀 사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쪽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제노레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잘 몰라요.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4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152%나 증가했고 의료기기 회사인데 PER이 9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숫자가 안 나와서 싸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회사도 성장하는데 퍼가 10배가 안 된다. 이건 좀 너무나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노레이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저평가 헬스케어 기기 의료업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노레이도 좀 숨은 보석 같은 그런 종목인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AS로 두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주들인데요. 1월 26일에 제시해 주셨던 GS건설 그리고 DLENC입니다. 모두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은 거의 20%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250만 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뭐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네. 때문에 지금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공약을 보면 네. 민간 위주잖아요. 그렇죠, 민간 민간. 위주고 바로 또 뭐 세금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 좀 풀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대형 건설사한테 되게 유리하고 또 특히 재건축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 특히 GS건설이 가장 강한 지위 중에 하나가 재건축 절대 강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S건설도 많이 갔고 DLNC도 워낙 또 저평가돼 있고 나름대로 또 이제 굉장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같이 가는데 또 여기에 맞물려서 고유가 시대잖아요. 고유가 시대에 중동에 또 플랜트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내 대표 대형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해외 다 모멘텀이 공교롭게 같이 맞아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모멘텀은 안 끝났으니까 보유하시는 건 좋은데 신규 매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에 기사 보고 아, 나 이제 건설주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건설주 좋다는 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들어가는 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해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건설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가지고는 높은 또 기대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운 자리니까 나중에 조정 나올 때 한번 들어가시고 보유하는 좀 전략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주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좀 빠지면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FOMC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끝났는데 이번에 시장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가 될 텐데 FOMC에서 이번에 0.25%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0.5%를 5월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OMC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영향을 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좀 가이드라인만 확실히 제시해주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좀 좋은 관점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어쨌든 전쟁 리스크인데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은 됐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개별 기업 중에서 이렇게 싸고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위주로 개별 기업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뭐 좋은 기업이고 뭐 실적이 안 좋고를 떠나서 외국인들이 그냥 대형주를 다 그냥 네. 묶어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흥국에서 일단 발을 빼고 있어요. 이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이게 좀 잠잠해질 때까지 매물은 좀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 또 고비가 지나가면은 지금 너무나 또 이게 저렴하게 지금 대형주들이 거래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매물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좀 힘들겠지만 또 잘 이겨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대내외적인 리스크보다는 개별 기업들을 체크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대형주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